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기 전에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들 빠르고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고3 대상의 영상이긴 하지만 고1, 고2 때부터 이렇게 실천을 해준다면은 고3 때는 이 시험 공부에 대한 그런 틀이 굉장히 잘 잡혀있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것은 시험이지 연습이 아니다라고 적어놨는데, 물론 모의고사죠. 그죠? 모의 시험이에요. 수능에 대한 전국적 단위의 연습이 맞습니다만, 이걸 평소에 혼자 집에서 문제를 고민하듯이, 분석하듯이 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교실에서, 그죠? 같은 학년의 학생들과 함께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긴장감 같은 건 사실 그 분위기라는 거는 제공이 안 돼요. 평소에 혼자 우리가 연습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기회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연습하는 거는 비문학 한 문제, 화작이나 언매 3점짜리 못 넘어가겠는 그거를 붙듣고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80분이라는 다소 부족한 시간 내에 최고의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에서 연습하는 거는 한 시험지 전체의 완성이에요. 모르겠거나 시간을 너무 잡아먹을 것 같은 문제는 버리는 거. 시간을 어느 정도 썼는지, 지금 내가 평소에 계획했던 화법 작문에 원래 한 15분 정도 쓰는데 이거를 한 18분이나 걸렸네? 이런, 그죠? 시간의 흐름 같은 거. 그래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이런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최선의 점수를 위한 이런 걸 연습하는 겁니다. 이해 안 가면 막 몇 분, 몇십 분 붙잡고 있는 이런 분석은 물론 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강조하는 공부법이지만 시험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험 끝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분석하려고 들지 마라. 한 문제에 2분, 3분 넘어갈 때 넘길까? 그 전에 넘길 생각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3번 선택지가 지금 읽어보니까 내가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뭐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도 되나요? 지금 내가 이거는 봤는데요. 지금 이 뒤에 거 보다가 시간이 지금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가도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종종 듣는데 전혀 모르겠어서 버리는 문제랑 일단 패스하는 문제를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쌤이 여기 써놨죠, 그죠? 버리는 문제, 그리고 패스하는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비문학 지문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어. 근데 보기가 이따만큼 길어. 그리고 보기라는 거는 보통 비문학에서 보기라는 거는 보기 문제, 이게 지문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문학 지문이 이해가 안 갔으면 보기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맞습니다. 특히 막 뭐 과학 지문이야, 기술 지문이야, 표랑 그래프가 막 나와 버리는 게 맞죠. 지문도 이해가 안 갔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답을 맞추더라도 시험 전체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이런 문제는요, 그냥 나머지 문제 푼 다음에 적은 숫자 있는 거로 그냥 대충 찍고 넘겨버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아까 문제 경우는 좀 다르죠? 내가 분명히 3번의 답을 근거로 골랐단 말이야. 이거 아마 보나 마나 맞을 확률이 높은데 내가 이거 할 시간이 뭔가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넘기기도 좀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면요. 여기에 문제에다가 이렇게 패스했다. 이런 표시를 해주고 넘기시면 어떨까? 이건 쌤이 이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거가 그 근거를 찾는데 오래 걸리는 선택지들이 나왔다 하면은 난 분명 이게 답이 3번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간을 막 1분, 2분 쓸지도 모르잖아. 그쵸? 이런 게 몇 문제 쌓이면은 소설 한 세트 푸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답을 정확하게 고른 것 같다면은 패스하는 문제. 이거는 내가 마킹까지 다 하고 나서 좀 이따가 빠르게 훑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넘겨도 괜찮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험 보기 전에 꼭 한 번은 모의고사 80분을 재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OMR 포함이라고 적어놨죠. 그쵸? 이 집에서 푸는 경우에 OMR 카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고3 학생들은 이제 후반 가면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겠지만 OMR 카드 인터넷에서 그냥 국어 OMR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인수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화작, 문학, 비문학 순서로 갈 것인지 이런 푸는 순서,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마킹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해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화작 풀고 나서 일단 화작 마킹 쭉 하고 그 다음 독서론에 들어갈래,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시험 그 모의고사에서는 그대로 그냥 실천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내 계획과 오늘 뭔가 문학 삘인데? 이러면서 문학 먼저 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시간을 핸디캡을 준다고 70분이나 75분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쌤은 그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70분 안에 풀어야지 하면은 보통 다 못 풉니다.
물론 뭐 다 풀고 시간도 남았고 100점이야. 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지도 않고 있겠지. 그러니까 보통 다 못 푸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아, 내가 이게 10분 핸디캡을 줘갖고 못 푼 거네. 실전에서는 다 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70분에서 망가진 시험지는 그리고 얻을 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문학 한 지문을 풀었는데 5문제 중에 3문제를 들었어.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대충 읽었어. 시간이 없었거든. 평소보다 10분이 적었으니까. 10분만 더 줬으면 다 맞췄을 텐데. 뭐 이런 무의미한 피드백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OMR 카드 마킹 시점을 이렇게 정하라고 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OMR 마킹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걸립니다. 나만의 OMR 마킹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OMR 카드 하다가 아, 맞다. 아까 이 문제 넘겼는데 좋아. 다시 고민해볼까? 이런 거 하면은 OMR 마킹 끝났을 때 막 5분, 6분이 지나가 있어. 오케이.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스 문제 혹은 아예 모르겠으니까 넘겨버리겠다는 문제. 이 문제는요, OMR 마킹할 땐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은 건너뛰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언제 OMR을 마킹할 것인가에 대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최소한 뭐 한 10분, 20분 전쯤이면요, 내가 풀고 있는 그 세트가 끝났을 때 마킹을 한번 쭉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야 뭐 마킹을 막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능 날에도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예방 가능한 사고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지금부터 해주는 게 맞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푼 직후 채점할 때 이쯤인데, 자, 반드시 국어는 당일 분석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왜 그래야 되느냐? 국어를 제외한 전 과목은요, 한 문제 한 문제를 격파하는 격이죠, 그죠? 특히 뭐 수학 같은 경우라면 뭐 한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풀이를 적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 쓸데없는 계산을 했었어. 이 흔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다음날 보더라도, 아, 내가 이런 쓸데없는 계산을 했었구나. 이런 사고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국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 국어는 한 지문을 읽고 4문제, 5문제를 풀잖아. 그래서 딱 내가 다음날만 보면요, 답이 선명하게 3번인데 도대체 내가 왜 2번을 골랐지? 이 사고의 흐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대충 예를 들어갖고 내가 3번을 골랐었는데 답이 4번이거든? 난 이거 도대체 왜 골랐는지 모르겠어. 다음날 보니까 도대체 기억이 안 나. 무슨 생각으로 골랐지? 아휴, 막 이렇게 적어. 그지? 다음부턴 정신 차려야지? 이게 피드백입니까? 이 시험 보고 온 상황에서 다음부턴 정신 차리자. 이런 건요, 구체적이지도 않고 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국어는 정말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도 그래. 각 선택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당일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목은. 자, 여기 제발 끝나자마자 해설 강의 보지 마세요 라고 적어놨는데요. 웬만하면 자,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채점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3등급 혹은 욕심 많은 4등급 이상, 1, 2등급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문제를 다 다시 푸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풀었던 그 시험지를 지우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선택지를, 예를 들어 뭐 이 문제에서 3번을 골랐을 때, 자, 시험 보자마자 한 6시, 오후 6시쯤 되면 이제 밥 먹고 하겠죠, 그죠? 밥 먹고 6시쯤에 딱 이거 보면요, 기억은 납니다. 대충 무슨 생각으로 골랐는지 기억이 나. 적으세요. 특히 애매한 문제였던 것들, 혹은 다시 보니까 답이 이건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채점하기 전입니다. 지금 난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틀린 것 같은 거야. 적으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답을 3번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이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난 다시는 그 잘못을 안 할 수 있어. 자, 모든 문제를 틀렸다고 가정하고 모든 선택지를, 그지? 내가 오답을 골랐다고 의심하면서 45문제를 다시 본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죠? 한 2시간, 3시간 사이로 걸릴 거예요. 뭐 틀리고 맞고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뭐 못 푼 지문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다시 풀어봐야 될 테니까. 당연히 유튜브 해설 강의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각 선택지의 근거를 혼자서 생각해보고 이해가지 않았던 지문이 있으면은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어디서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지, 어떤 문장을 이해 못해서 이 지문이 좀 잘렸는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쌤이 말하는 이 방식이 한 5등급 이하면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날 겁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라면 만약에 그거를 한다고 하면은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남는 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OX 정도만 채점을 하세요. 틀리고 맞고 정도만. 이거 제발 이거 좀 하지 마. 정답이에요. 체크하지 마세요. 이거 채점하면서.
이러면요, 오답할 때 이 정답을 보고서 끼워 맞춥니다. 이거는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오케이, 알았죠? 정답에 체크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내가 왜 이 오답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꼭 적으세요. 내가 이거를 틀렸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틀렸는데 내가 3번을 골랐단 말이야. 어쨌든 답이 3번이 아니라는 걸 알겠으니까 왜 내가 3번을 골랐었는지를 일단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 다음 다시 골라봐. 됐죠? 이 정도로 해서 모든 선택지 근거를 다 찾은 후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찾아보니 총평을 보니 하는 겁니다. 알았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6월 평가원에 갑자기 이런 거 못합니다. 3월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험지에서 내가 잘한 것을 반드시 2가지 이상 적으세요. 분명히 뭔가 잘하긴 했겠지. 그치? 억지로 쥐어짜세요. 그 7점만 적으면요, 너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이거는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계획하고 막 그 다음날에, 그날 끝날 날에 막 피드백 적잖아요. 그쵸? 오늘 왜 이렇게 노니?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만 적어. 야, 이 신아. 막 이러면서 막 적고 이러면은, 이렇게만 적으면은,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무의식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슬럼프 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분명히 잘한 거를 써서 나한테 스스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7점이요? 뭐 쥐어짜지 않아도 4개 이상 나옵니다. 오케이? 뭐 그래도 예전보다 한 지문 정도는 더 풀었다. 뭐 마지막 3분을 내가 예전에는 멍 때려다 날렸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3분 고민해가지고 2문제나 고쳐서 맞았어. 뭐 이런 것들 꼭 체크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전반적인 시간의 흐름 확인. 이것도 당일 아니면 기억 절대 안 나요.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그 기억이 그날 정도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 내가 이번에 평소에 내가 화법장문 한 12분이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오늘 16분이 걸렸네? 왜 오래 걸렸을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왜 내가 실전에서 오래 걸렸는가? 웬만하면 거의 다 이렇지. 실전이다 보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보통이었으면, 3번 맞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씨, 3번인가? 이런 고민이 20초씩 한 문제 쌓이면, 그죠? 4분 금방이에요, 그죠? 이런 시간 흐름 확인해야 된다. 이거가 만약에,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서 항상 이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요, 혼자 고민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오케이? 이런 차이를 극복해내는 방법은 혼자 공부할 때 이거를 실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이 실전 태도와 공부 태도, 혼자 편한 독서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 태도가 따로 놀아요. 자, 올바른 피드백 예시.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화면 멈춰놓고 잠깐 보셔도 돼요.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한 문제 한 문제에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뭐, 38번, 뭐, 엄매 한 바퀴를 어쩌고저쩌고, 네. 안 읽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되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절망적 피드백 예시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만 하지 말라고. 자, 너무 급했다. 긴장했다. 눈을 똑바로 뜨자. 나 이거 진짜 많이 봐요. 애들한테 모의고사 분석시키면 이거 맨날 적어놔. 이게 지금 장난 아니? 이게 눈을 똑바로 뜨자가 피드백입니까? 그땐 눈을 감고 있었어? 분명 그때도 눈을 뜨고 있었거든. 그치? 이거는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도움도 안 돼. 알았지? 죄송합니다. 이런 건 공허한 다짐이에요. 의미가 없는 피드백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알았죠? 왜 이걸 골랐지? 뭐 실수하지 말자. 자, 이 실수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도대체 내가 왜 그 시점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적으라고.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건데 옳은 걸 골랐다고? 그게 실수야? 예방 가능하다면 분명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실수라고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란 말이야. 쌤 수학할 때는 1 빼기 13 뭐 이런 거, 71 빼기 13 이런 거 할 때 이거 너무 빨리 쓰다 보니까 플러스로 적더라고. 쌤은 이 실수 노트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다음 1 나올 때 띄어 쓰자. 얘들아, 이런 게 바로 피드백이에요. 알았죠? 네, 이렇게 모든 분석이 혼자서 끝난 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서 해설 강의를 찾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물론 의문이 남았다면 반드시 찾아보는 게 맞아요. 내가 분석을 정확하게 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지금 길러지지 않으면요, 수능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엄청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시험 끝나고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